안녕하세요, G클래스 김재영입니다. 오늘 K8 차량 인도할 건데 오늘 좀 주제를 살짝 정해봤어요. 지금 K8 올해 하반기에 부분 변경이 있는데 지금 사도 괜찮을까? 그거 좀 알아보려고 한번 해보고요. 지금 K8 같은 경우는 이 전면 부분 같은 경우가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그릴 같은 게 원톤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뭔가 좀 안 맞는다? 그래가 이 그릴을 또 도색을 하신 분들도 좀 있긴 해요. 저도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땐 괜찮은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색한 차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아무튼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기대는 해보고요. 후면부는 저도 예전부터 그랬는데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엄청 마음에 들었거든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 정말 깔끔해요. 기간이 좀 됐다 그래도 이 정도는 부분 변경돼도 크게 변화 안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K8 모델 같은 경우가 좀 젊은 층에서 좀 많이 찾으신 이유가 중대형 세단인데 약간 스포티한 모습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 좀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이 좀 낮은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택하시는 고객님들 층이 한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많이들 선택하시고, 그 이상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경쟁 모델인 그랜저를 많이들 선택하죠. 이제 차량을 인도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지금 이제 고객님한테 차량 인도해드리고 가고 있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고객님 직접 비닐을 다 제거하신다 그래가지고 핸들까지 이렇게 비닐 껴서 가고 있는데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안전운전 해가지고 인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K8 조금 문의들이 좀 많으신 게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나라 국내 대형 세단 같은 경우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K8 아니면 그랜저밖에 없다 보니까,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르노 삼성에서 SM7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은 쉐보레죠. 거기서 뭐 알페온이 마지막 모델이었나? 아무튼 제 기억엔 그렇게는 한데, 요즘에 뭐 뉴욕 맘모스님이나 가차 이쪽에 보시면은 K8 부분 변경된 거 예상도 많이들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만 봐도 지금 약간 패밀리룩 스타일의 전면부 같은 경우는 스타쉽 램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로형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면서 전면부가 전체적으로 좀 교체가 될 것 같고, 뭐 그릴 부분이 이게 호불호가 좀 있는 그릴이긴 한데 아무래도 그 그릴이 싹 사라지고 그래야지 그랜저랑 경쟁했을 때 호불호가 없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판매 대수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는 부분 변경이다 보니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후면 부분 조금 변경될 건 예상이 되고요. 실내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은 K8 모델 같은 경우가 처음 출시되면서 기아 자동차의 제 기억으로 처음으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차량이거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양분화가 돼 있어요. 지금 K8 같은 경우는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거를 그대로 나와 디자인을 조금 다듬을 건지, 아니면 EV9에 적용된 것처럼 일체형으로 이렇게 좀 슬림하게 나올 건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핸들 같은 경우는 지금 K4 모델 나오면서 좀 많이 디자인 바뀌었잖아요. 그 핸들 디자인이 적용될 거라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요 공조기 부분 저는 조금 저번에 소렌토 카니발 나가면서 조금 사용하기 어려운데, 혹시 소렌토나 K8 아니면 카니발 타시는 기아차 타시는 분들 요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거 없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봐 주시고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EV9처럼 변경되려면 아무래도 좀 풀체인지가 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요 부분 이제 기아 부스 있는 쪽이 조금 변경이 된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좋았거든요. 암레스트랑 이렇게 딱 연결돼 가지고 높이가 어느 정도 맞다 보니까 요 부분이 아무래도 주행하면서 만지기가 좀 괜찮은데, 요거 좀 평면으로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건 차 나온 다음에 확인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부분 변경이 되면은 신차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 있죠. 제가 이때까지 이거 차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부분 변경은 그랜저 IG였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외관, 실내 변경 많이 됐고, 그리고 차량 크기까지 변경이 됐었잖아요. 그때 당시 그냥 기존 그랜저 IG 기본형 같은 경우가 3100에서 3300 정도로 신차 가격 변경이 됐었고, 좀 상위 트림 모델이 3600에서 4100으로 변경된 걸로 제가 기억은 나거든요. 근데 이 K8 모델 같은 경우가 현재 판매 가격이 3300에서 4600 정도, 이거는 가솔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분 변경이 되면은 신차 가격이 한 250에서 400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아무래도 그랜저랑 K8은 경쟁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랜저 같은 경우는 연간 거진이 한 10만 대 좀 넘게 판매가 되는데 K8 같은 경우 한 4만 대, 5만 대 이 정도밖에 판매가 안 돼요.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좀 줄여서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금액을 좀 더 낮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 오늘 주제가 네. K8 지금 이제 페리 앞두고 지금 사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약간 이거잖아요. 맞아요. 가성비, 가성비 문제도 있고. 가성비? 지금, 네. 저는 좀 디자인도 이번에 바뀌는 게 저는 좀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그래도 좀 젊은 디자인. 저희가 K5도 그렇고 K8도 그렇고 디자인 바뀔 때마다 사실 좀 되게 젊은 느낌이다 약간 그랬었는데 기아가 좀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패밀리 룩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뭐 EV 시리즈도 다 그 스타쉽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내연기관 모델도 지금 다 그 스타쉽 그게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이제 저는 디자인 관련해서도 지금 사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바뀌고 나면은 조금 진짜 대표님 차? 약간 조금 사장님 차? 아저씨 차?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나올 수 있긴 한데 지금 PD님은 이제 이거랑 부분 변경돼서 나올 거랑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제가 이거 K8 처음 나왔을 때가 30대였어요 저도. 근데 지금은 40대가 됐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와 디자인 괜찮다, 정말 심플하고 괜찮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고 보니까 조금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PD님이랑 촬영팀 같이 오신 분들은 그래도 30대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그랜저보다는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들 수는 있을 거예요, 디자인이.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그게 판매량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부분 변경돼서 나오는 게 조금 더 깔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어요. 좀 뭐 어떻게 심심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만큼 판매량에 호불호가 없어지니까 좀 더 좋지 않을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래도 부분 변경이다 보니까 사실 성능적인 거는 저는 막 이렇게 안 바뀔 것 같긴 하거든요. 성능적이란 거 어떤 걸 말씀하세요? 엔진도 바뀌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그 겉에 껍데기하고 옵션 정도 바뀌는. 네, 사실 딱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도 그렇게 바뀌고 옵션이 제가 알기로 지금 지금 이 하위 트림에서는 전자 서스펜션이 지금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는 게 선택도 못하게 돼 있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이제 쉽게 낫긴 한데, 솔직히 이제 그때 가서 페리되고 나서 이제 전자 서스펜션이 만약에 하이 트림에서도 선택은 가능한다 그러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날까요? 승차감에서? 그쵸. 뭐 일단은 엔진 트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엔진 같은 경우 이거 그대로 갈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신형 엔진 안 나온 지가 오래됐고 엔진 개발은 안 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쪽으로만 상향 정도 시키는 정도, 이 정도는 끝났는데,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건 진짜 중요하지. 왜냐면 우리가 차량을 시승하러 많이 가잖아요. 네. 그랬을 때 시승차 같은 경우는 거진 다 풀옵션 차량이란 말이야. 그쵸. 근데 내가 차를 주문해서 딱 받았어. 그때 탔던 거랑 왜 승차감이 틀리지? 느낌 때문일까? 거진 다 전자제어 서스펜션 안 넣어요. 제가 알기로 K8 같은 경우는 3.5랑 하이브리드 거기서 선택이 가능하고, 근데 경쟁 모델인 그랜저 같은 경우가 익스 모델인가? 거기서부터 선택이 가능해요. 기본 모델은 선택이 안 되고 2.5 가솔린도 그랜저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좀 저희 구독자님들에서 그게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솔직하게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하고 뭐 주행 성능에 대해서 그리고 피로도 이런 거에서 많이 좋다 보니까 웬만하시면 있다 그러면 그 옵션이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 페리되고 나올 때 그 하이트림에서도 선택만 가능해도 사실 되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그랜저처럼 아예 하이 트립 말고 중간 트립에서 나도 선택할 수 있으면 그래도 승차감을 갖고 갈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는데. 대표님,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없는 차잖아요, 전자 서스펜션. 이거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차. 그쵸. 네. 나중에 있는 차 있으면은 진짜 한번 좀 세단 중에서 있으면은 저희 한번 불러주세요.
일단 한번 타봐야겠어요. 한번 타보고 직접 느껴보는 게 아무튼 좋을 거야. 그거는 확실하게 틀리니까. 저희가 보통 이렇게 페리되고 풀칠되고 이러면 네. 바로 직전 그 모델들은 음. 재고차 할인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사실 그 EV6도 그렇고 EV6도 사실 그 재고차 할인 받고 나니까 지금 EV3보다 싸다, 아니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K8도 좀 그렇게 할인이 좀 많이 될까요? 요게 수입차랑 국산차랑 좀 틀린 게, 수입차 같은 경우는 딱 등급이랑 옵션이 딱 잡혀져 나오잖아요. 근데 국산차 같은 경우는 등급도 여러 가지, 거기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간 재고차가 있으면 할인이 많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차를 받을 수 있나? 요게 약간 이제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약간 할인을 받는다 그러면은 뭔가는 포기해야 돼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 장기 재고 있는 거 같은 경우 제가 그때 봤을 때 얼마야? 500? 600? 이렇게 됐던 것 같거든요. 뭐 근데 뭐 K8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까지도 될 수는 있겠지만, 뭐 그 전에 내가 원하는 옵션의 차가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내가 좀 싸게 하고 마음에 드는 거 한다 그러면은 좀 합리적이라 말하긴 좀 그러겠지만, 뭔가 좀 포기를 하고 할인 조금 덜 받고 그렇게 사신 게 좀 나을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가 신차 가격이 한 4,800만 원인가 900만 원이거든요. 노블레스 모델에다가 그냥 드라이브 와이즈, 컴포트, 스타일 옵션만 넣은 건데 60개월에 60만 원 중반이란 말이에요, 렌트료가. 근데 할인을 좀 받으면은 그래도 한 50만 원대까지 들어가면은 50만 원대까지요? 후반 정도 되겠지, 중반이니까. 그 정도가 되면은 K5보다는 그래도 준대형인 K8이 더 나으니까, 아무래도 구형이라 그래도 급이 있으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라도 선택을 해볼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여기서 5, 600 받으면 이거 3,400인 거잖아요. 5, 600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일단은 근데 봐야 되니까. 원래 사실 이제 그 오늘 주제처럼 네. 지금 사도 괜찮을까? 뭐 가성비가 괜찮을까? 약간 이런 거다 보니까 사실 이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 돈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요거 재고차를 좀 노려보는 거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대표님 말씀 그거잖아요.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깡통을 하고 싶어도 깡통이 남아 있어야 된다. 깡통은 생산이 무조건 알잖아요. 없어요. 거진다. 일단 없다고 봐야 되나? 거진다 생산이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K8을 내가 산다, 그래, 그거보다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부분 변경 나오니까 그때쯤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래도 1, 200, 3, 400이라도 할인 받아서 사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 내가 옵션을 이거 하나를 빼야 되는데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게 차가 나왔는데 그게 할인이 돼. 그러면 한마디로 그 옵션 공짜로 갖고 가는 거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극 가성비로 이제 뭐 한 500까지도 좀 할인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거기서 또 옵션을 그냥 뭐 풀옵인데 지금보다 지금 요 가격보다 더 할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살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페리 그 뭐 중간 옵션이나 깡통을 살 바에 요거 풀옵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건 차는 무조건 풀업이지. 시승차 왜 그래 거진다 풀업 내겠어. 근데 그것도 남아 있어야 된다. 그렇지, 남아 있어야지. 왜냐면 생각해보면은 시승차를 풀업을 내놓는 게, 우리 브랜드에서 이 차가 새로 나왔어, 한번 타보세요 줬는데 옵션 다 빠져. 이거 승차가 이상한데? 좀 별론데? 이런 말 들으면은 그 차 계약하러 갔다 계약 안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풀업차를 거진다 내놓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내가 지금 촬영 날짜가 지금 7월 초잖아요. 지금 시기에 사는 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기 조금 그러니까 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하셔가지고 이제 바로 받으시는 건데, 요 고객님 같은 경우가 다음 주인가? 이번 주 말에 기존 차가 계약이 끝나가지고 빨리 들어가야 돼. 네, 그래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그냥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구매하신 분들은 당연히 페리가 나오면서 그 할인차가 있을 때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긴 하지.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 K3랑 모하비 같은 경우 7월 생산 종료로 나왔어. 이제 생산 안 해. 이제 안 하나요? 네, 생산 안 해. 7월 끝나면 생산 아예 안 해요. K3도 안 해요?
K3는 제가 한번 기아 쪽에 물어봐야 되는데 아.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른 것들 때문에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타야 된다 그러면은 부분 변경 나올 때까지 조금 참아주시고 근데 이렇게 뭐 장기 렌트로 좀 간편하게 이용할 거다 그럼 저희는 어차피 특파원 나가니까 이게 프로모션이 적용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용하신 것도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 렌트 이용하신 분들은 그 기간 맞춰가지고 차를 좀 받으시기 원하시니까 예. 그러면은 약간 조금 지금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바이 기다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고 앞으로 나올 때 그 K8에 이제 펠이 되면서 이제 뭐 옵션도 쭉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도 나쁘지 않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왜냐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딱 그거야 차의 주 목적은 굴러가면 된다 나도 굴러가면 된다라는 거를 되게 강조를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저 같은 경우가 주행이 되게 많은 거 아시잖아요 네네네. 편안해야 돼 차가 뭐 저번에도 지금 판타페 올려놓은 것 때문에 댓글로도 많이들 구독자님들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 뭐 디자인이 어떻다 전 딱 그거 아니에요 판타페가 조금 더 편하다 저한테는 왜냐면 제가 이용하는 환경상의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고객님 회사 근처까지 다 왔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실까요? 인도 드려야 되니까 그만해야지 뭐 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글래스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